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야말로 주절주절 오디세이의 편입니다. 오디세이가 뭐죠? 오디세이? 그 예전에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우스로 나오고 그 이제 헬레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 영화 이름이 뭐였냐 근데 영화 이름을 까먹었네. 오디세이가 그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어 그 여정, 그 오디세이, 제가 이제 주절주절 오디세이 할 때도 그 오디세이, 아주 긴 여정이죠. 50년이니 저는 장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딱 100살 뭐 이 정도만 살려고 하는데 50년짜리 오디세이. 근데 그 오디세이가 바로 그리스의 오디세이 그거예요. 호메로스를 교과서에서 이제 처음에 봤었죠. 오디세이를 썼다 이렇게 외우고, 그게 뭔 의미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나왔겠지. 소크라테스부터 안 나오고 왜 오디세이 먼저 나왔을까? 근데 이 오디세이가 그 기록 이름 오디세이일 뿐 아니라 그 시기가 이제 대략적으로 기원전 13, 12, 11 이런 시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호메로스는 그거보다 최소한 한 300년 후의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전대 내려오던 것이 기록이 된 거겠죠. 혼자 했는지 또 여러 번 고쳐졌는지 여럿이 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어쨌든 호메로스 오디세이는 외웠었지. 오늘 오디세이 얘기인데, 오디세이 얘기에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그리스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뿐 아니라 알파벳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 사람들이 문자를 얻게 되는 거야. 문자로 하는 언어 활동과 말로 하는 언어 활동은 큰 차이가 있죠. 글을 써보시면 알죠. 말로 하는 거와 글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 근데 알파벳도 나오고 그 시기에, 그리고 또 모세도 나옵니다. 모세나 알파벳이나 이게 다 오디세이야. 오디세이 시기 그 근방이에요 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제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13세기 람세스 2세 때 이제 모세하고 이제 가까운 동시대 인물이죠. 이때 한번 붙었어. 진짜 센 나라들이야.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고 약간 쪼꼬미들이야 다. 근데 탁 붙었어. 카데시 전투에서 탁 붙었어. 근데 양쪽 다 이겼다고 말을 하지만은 양쪽 다 그 이후로 힘을 못 씁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거대한 두 개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국가 혹은 제국, 왕국, 제국, 뭐 신국, 제국, 이게 그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힘을 못 쓰게 되고, 그때부터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디세이의 주인공들, 그리스인들이죠. 그리고 페니키아인들. 등장은 이 페니키아하고 뭐 그리스인들은 그 이전에 등장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지만은 페니키아인들은 5천년 전부터 등장했어요, 기록에. 왜냐? 그들은 옛날부터 무역을 했거든. 무역을 해서 쓸만해. 얘들이 쓸만하기 때문에 페니키아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이 없었거든. 약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카르타고라든지 이런 데 식민지 건설하고 용병 쓰고 하지만은 뭐 상비군 체계나 이런 거 없었단 말이야. 핵무기도 없었고, 핵무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철기도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헤브라이, 유대인이 그 시기쯤에 전방에 등장을 하죠. 물론 헤브라인도 기록으로 한 4,000년 전에 이미 있지.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그렇게 쭉 내려온 게 구약이잖아요. 역사책.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신과 관련해서 이집트는 왕이 신이었고 다른 데처럼 막 신이 막 엄청나게 많고 이런 게 아니었고 단신론의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함무라비 역시도 마르구비라고 하는 단신론의 단서가 될 만한 신을 통일을 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거 이제 단서고 나중에 신학적으로 가면은 단신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신교가 있었어.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원래 일신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단신론에 훨씬 더 이제 근접한 그런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형이상학, 신앙. 신학적으로 봤을 땐 앞쪽에 이제 나열한 것들이지만은 결국은 그 우리한테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작용하기에는 신앙이죠. 신앙으로서 일신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집트 얘기 이제 했었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태양신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짱신이었고 또 함무라비 시대의 바빌로니아도 마르구비라고 하는 신이 짱신이었고 사실 배화교, 조로아스교도 아우라 마즈다가 이제 짱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신교적이면서도 단신교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원래 지금까지 진행해온 시기 동안에는 일단 파라오가 신이면서 또 그래도 태양을 섬겨. 산 아니면 태양이야. 높은 데야. 신이 되는 건. 그리고 그 내용을 이루는 건 사실 조상이고요. 산이나 태양의 조상이 투영이 되면서 초부적인 어떤 이 사피엔스 이후에 종교적인 그런 것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일신론 역시도 조상신이지 사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대교가 구체화되고 그 다음 크리스교 나오고 이슬람교가 나오게 되는데 이집트만 해도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라라고도 하고 아톤 이라고도 하는데
라 시기와 아톤 시기랑 좀 달라요. 그걸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오디세이 얘기도 해야 되고 종교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무역 얘기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네. 오디세이니까. 자, 라 시기에 라에서 아톤으로 바뀌는 그 시기 그 직전에 라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신이잖아요. 태양. 그러니까 이제 산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태양신이야. 태양이 짱이야. 그러나 이제 왕국이 예전에 그 상왕국 그쪽에서 이렇게 통일을 했던 시기랑 달리 밑에 태베 쪽 이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왕국 쪽이지 사실 위치상으로 나일강의 상류 이쪽에서 이제 파라오가 배출이 되면서는 이제 람세스 2세도 그 겁니다. 아니지. 람세스 2세는 2세 이전에 한번 아톤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아톤이 이제 어쨌든 거기에서 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은 태양신 라를 섬기지만 아톤이랑 같아요 사실. 그렇지만 그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라를 할 때는 테베에 거기도 또 지방신이 있을 거 아니야. 종묘 사직 할 때 사직이 막 여기 지방신을 의미를 해요. 물론 이제 교과서나 이런 교양서적 이런데 조금 더 뭐라고 합니까 오도독스한 그 설명은 이제 곡식 뭐 이런 거의 신이라고 하는데 사직이 사직단이 이제 뭐 그런 제사랑 관련된 거 그거랑 관련된 그 제사를 하긴 하는데 이 종묘라고 하는 중앙의 신과 사직이라고 하는 지방의 신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한자 문명권에서는. 근데 그게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태양신은 당연히 예전부터 라는 당연했던 거고 테베 아몬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이제 종묘사직처럼 라 아몬 신앙의 교단 조직 사제가 쫙 형성이 엄청 되고 왕권 집중을 원래 막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갈라진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방 세력들이 큰 것도 있지만은 사제 계급이 너무 컸어. 라 아몬. 근데 거기에서 그냥 아톤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일신에 가깝죠. 단신. 아직까지도 제가 유일신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있어요. 잘. 유일신은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엄청 오래오래 시간이 또 지나야 돼. 지나야 간신히 신학적으로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끄떡인단 말이야. 철학적으로 뭐 논리적으로는 안 되지.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형이상학적으로 그게 어렵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만든 게 아브라함이 그 세계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 오디세이는 한 편은 안 되겠구나. 뭐 1, 2, 뭐 혹은 1, 2, 3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겠네. 근데 아톤으로 바꾸면서 자기 스스로도 아크니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그냥 왕이 신이니까 이집트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3천 몇백 년 전은 다 엇비슷하고 그렇지만은 그 동네는
이제는 이미 엄청난 그 이전의 고대를 지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제들도 많이 컸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중앙 집권화라든지 국력이 뭐 어쨌든 카데시 전투 이후, 전쟁 이후로 약해지긴 했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갑자기 태양신 아톤으로 탁 옛날처럼 뭉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흐지부지 되고 현실적으로 막히고. 근데 진짜 이제 신앙으로 똘똘 뭉친 일신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를 그때 당시에 더 굳건히 하던 시기죠. 그리고 그게 서구로 전해지는 거야, 결국은. 그런가 하면은 위쪽 히타이트는 그러고 나서 이제 국력이 거기도 그래서 12세기 정도 되면은 이집트고 히타이트고 거의 힘을 못 쓰는 상태의 그 밝았던 지역이 약간 쑥대밭이 된 상태야. 왜냐면 히타이트도 국력이 쇠하면서 한 800년 동안 지켜온 철기의 기술, 그때는 과학기술이라기보다 기술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이제 전에 그 얘기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얘기를 하자면 그 기술이 그 동네에 쫙 퍼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도 엄청 빠른 거지. 기원전 12세기야 3천 몇백 년 전에. 다른 지역에 철기 들어온 게 그거랑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시차가 빠르다고 하는 곳하고도.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고만고만한 애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싸우고 쑥대밭이 된 거야, 거기도.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근데 그러던 와중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결국 그 이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후에 살아남게 되는 두 개의 종족이 있죠. 바로 페니키아와 헤브라이죠. 페니키아는 시리아, 레바논 이쪽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근데 그때는 페니키아 이렇게 나라가 있었던 건라기보다는 도시국가 연맹이야. 다만 거기는 무력도 약하고 뭐 왕권도 뭐 연맹이니까. 근데 걔들은 바닷길 이 지중해 무역을 오래전부터, 기원전 3000년 전부터 해왔어. 그러면서 와, 이집트 같은 데 가면 신세계지. 기원전 3000년 전인데 문자가 있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쓱 옆으로 돌아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그 옛날부터 쐐기 문자가 있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알파벳의 모체가 되는 페니키아 문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유대교, 그리고 나중에 크리스교, 이슬람교까지 영향을 주고, 서구에는 특히 크리스교 이 영향이 큰데, 그걸 전해주는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알파벳 문자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그 원형을 그것뿐이 아니라 실제로 교류하면서 준 거야. 지중해 왔다 갔다 하면은, 이를테면은 이제 에게 크레타 섬 같은데 요런 데도 왔다 갔다, 거기가 이 중간에 떠 있으니까 미케네 문명이라고, 미노스 문명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자도 전해주고, 그리고 걔네들도 상업, 이거 무역 괜찮네, 무역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생긴 게 바로 그 무역전인 거예요.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무역전이라고. 아테네가 되게 예뻤을지도 몰라요. 예뻤겠지.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역사적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중해의 동부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어. 그 사실을 그리스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했어. 정의로운 전쟁.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호메로스 이후에도 기록들이 있겠죠. 헤로도토스나 투키디스나 배웠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동안 역사를 공부하고 이어져 내려오고 들었던,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도 뭐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지중해 동부에 무역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으며, 그 무역은 때로는 해적질로 변했다라고 하는 문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호메로스 같은 그런 호메로스가 이제 대략 기원전 한 8, 9세기 정도로 잡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100년, 200년이 흐르고 자연철학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연철학의 언어랑 호메로스의 언어랑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는 뭐 이게 학문적인 글쓰기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 뒤쪽에 로고스로 넘어가기 전에 미토스적인 글쓰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도 서구 문명에서는 가장 빠른 거야.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문명에서는 가장 빠른 기록이고, 그 앞쪽에 이제 결국 승자의 기록이니까는 정의로운 전쟁을 한 거지. 아테네를 딱 납치해 가가지고 막 연합군들이 간 거야. 그 뭘 잘하고 이런 조상신들은 다 신이 되고 신격화가 되는 거야. 근데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항해길에 별의별 괴물들이랑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오디세이, 제 제목인 오디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오디세이의 정체는 뭐냐? 해적을 만난 것이 뭐. 해상 무역, 그러니까 무역에서의 해상 제해권 다툼이야. 그 동네, 지중해 동쪽에. 근데 그 시기가 바로 기원전 12세기고, 그 시기에 페니키아도 많은 무역을 하고 있었고, 해적질도 당했을 거고, 해적질도 하기도 했을 거고, 거기는 그 용병을 썼고 하기 때문에 자체 무력은 그렇게 없었어. 근데 지중해 전체 다 삥 돌거든요. 페니키아가 에스파냐까지 간단 말이야. 에게해나 이런 데뿐 아니라, 크레타나 이런 데뿐 아니라 이 끝까지 가. 여기가 지중해면은 요 출구 있는 데까지 쭉 가. 여기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데도 식문지 세우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요 카르타고가 바로 알파벳을 포함한 무역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한 거죠. 그리고 잠깐만, 모세의 얘기를 조금, 이거 이어서 어차피 좀 해야겠네요. 간단히 하자면은 모세하고 람세스랑 동시대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3세기가 되는 거야. 3300년 전.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제 페니키아보다는 좀 남쪽이지, 이 이스라엘 있는 데가. 근데 그 동네에서, 그 동네가 실질적으로
시나이 반도 근처 이렇게 위쪽까지도 다 이집트 영향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영향권 안에서 이렇게 쪼개져서 살기도 하고 모여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다가 이집트의 이 하류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거기는 엄청나게 밝은 문명이니까 페니키아가 보고 글자를 따라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우 엄청난 문명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처럼 이렇게 했었지. 하다가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좀 이어지면서도 조금 분리해서 깊게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브라함익 종교에도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불교에도 관심이 많고. 근데 이 나올 때 이제 홍해를 가르고 막 이렇게 헤매고, 근데 그 시나이 그 산에서, 시나이 반도 그 산에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10계명을 받는 거죠. 산상수훈. 여기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오디세이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인문 역사에 가까운 얘기만 우선 좀 간략하게 해놓고 나중에 조금 더 철학적인 거나 형이상학적인 거, 신학적인 걸 할게요. 가서 고생하다가 수십 년을 떠돌고 이제 정착을 해요. 근데 아니 딴 데 살다가 이제 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겠지, 오랫동안. 그게 나중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팔레스타인이 바로 뭐죠? 브리셋. 블레셋이라고, 성경책에 블레셋이라고 나왔던가 그러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었던 거가 그 처음 성경 읽고 했던 그 표현이랑 지금 표현이랑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뭐 다마색, 블레셋 이렇게 막 나죠. 다마스쿠스, 팔레스타인. 이게 그 팔레스타인이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이에요. 참 즐기고 즐긴 인연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안착을 하니까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뭐 그 둘 다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완전히 그냥 이 지도상 점으로 찍히는 나라예요. 나중에 확대해서 넘어가면서 페니키아의 여러 노하우도 그렇게 넘어가고 이스라엘의 이 정신적인 측면도 그렇게 넘어가서 확대가 되는 거지. 그래도 거기 가서 야 너무 괴롭힌다. 블레셋 이놈의 새끼들이 너무 괴롭힌다. 그들 입장에서는 출애굽을 해서. 근데 또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가, 아니 옛날에 여기 살은 적이 있다고 와서 이게 되냐. 바로 현대사의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거잖아요. 나 여기 몇천 년 전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어. 5분 줄게 나가. 안 나가? 그러면 바로 가서 강간하고 총 쏘고 해서 전부 다 수백 개의 마을을 다 그렇게 했던 그 역사 비슷하게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종교 그 신앙을 건드리지 않는 종교 컨텐츠 신학적으로 갈 때는 이제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6에서 말해버리고 끝낼 거예요. 6에서는 좀 깊이 들어가고 거기에서는 걸쳐 들어가려고 지금 해놓는 거야. 갔더니 나라를 뭉쳐야 살아, 뭉치면 산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걸 들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이 블리셋이란다, 다윗이죠. 블리셋의 골리앗을 이제 이긴 다윗. 골리앗이 뭐 굉장히 컸겠지.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도 보면은 큰 사람들 엄청 큰 거 보면은 이제 그때도 그렇게 골리앗 거인으로 묘사됐을 정도면은 엄청난 뭐 거구였을 것 같아.
그리고 다윗은 이제 상대적으로 아담한. 근데 이겼어. 계속 사실 전쟁을 했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 되면은 이제 안정기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오디세이에 아직 종교로 깊이 안 들어간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스라엘 왕국은 정말 이 지도상에 점으로 찍히는 그런 따닥따닥 붙어있는 팔레스타인이랑 붙어있는 이스라엘이 그냥 점 같은 곳이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메소포타미아의 그 고대 문명들이 에서 이미 세습이 되던 그런 왕국과 제국 사이에 되게 약간 페니키아도 마찬가지고, 페니키아는 그나마 그 연맹체였고, 이 블리셋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은 되게 조그만 나라고 왕위가 세습이 안 됐어요. 국가로서 왕권이 굉장히 약한 나라였다라는 거야. 선양을 해주는 방식. 근데 그 동시대에 이를테면은 중국이 여기보다는 좀 느리지만 중국도 이미 뭐 하, 은, 주 할 때 주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세습하는 왕조 이미 되고 있던 시기에 동네 싸움이지만 그들은 뭔가 좀 달랐어. 일신교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신앙의 측면에서 이들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뭉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정신적으로 고양될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가 그 작은 집단에 의해서 서구 사회까지 나중에 전파가 되고, 지금 세계의 많은 부분을 뒤덮고 있는 그 종교들의 모체.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한참 뒤까지도 다 유대교예요. 밀라노 칙년 이전까지는 사실은 다 유대교일 뿐이에요. 사실 지저스가 크리스교를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딱 뭘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라빠이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정신사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디에 나와 있는 그 종교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약간 방향이 거기에서 좀 벗어나 있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세계를 뒤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오디세이라는, 진짜 오디세이라는 제목을 뭐 쓸지, 그리고 이제 여기 종교에 대한 것들은 제가 적당한 지점에서 한번 깊이 쑥 들어갈 겁니다. 기술, 이제 자연 철학이나 자연 과학은 아니지만 기술에 관한 것도 한번 적당한 데서 한번 쑥 한번 들어갔던 것처럼 종교도 한번 쑥 한번 들어갈게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방금 말씀드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깊게 들어갈 것을 미리 예고합니다. 감사합니다.